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은행위기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 저는 체감형 유튜버니까요, 제가 직접 여기서 느끼는 바를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랜디 림님 감사합니다. 테슬라 앤 엔비디아 님도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이게 냄새가 풀풀 나지만 그래도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느낌이 나는 하이니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더 상세한 게 이제 내용들이 나오면서 차량 무게도 정확히 이제 스펙에 나와 있더라고요. 금방 또 바로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게를 보니까, 롱레인지의 무게를 보니까 그렇게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전에 비해서. 그래서 트로이 테슬라에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막 분석을 했는데, 한국 아니면 일본에서 수입한 2170이라는 거죠. 인산철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여론은 인산철이기를 미국 사람들이, 그쵸,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여기 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철을 더 기대하는, 아무래도 테슬라의 원가도 걱정되고, 인산철은 그 배터리의 매뉴얼을 보면은 100% 충전이 하라고, 그리고 아예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좀만 기다리면 6월 달에 딜리버리가 되기 때문에 6월 달에 매뉴얼을 보면은 이 차가 대충 뭐로 만들었는지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트로이 테슬라에게 이건 2170이고 한국 아니면 일본에서 무조건 수입됐다. 계산해 보면 무게도 별로 변한 게 없고 레인지가 좀 줄었는데, 아마 원통형에 있어서는 안타깝게 LG가 아마 파나소닉보다 좀 떨어지죠. 이미 깐 리포트가 이미 나와 있죠. 그래서 아마 LG의 원통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든 좀 씁쓸하긴 한 면도 있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중국 냄새가 확실하게, 그거는 빼박이죠. 텍스 크레딧이 이미 깎인다라는 거를 테슬라가 밝혔기 때문에, 이게 한국이어도 중국 냄새가 풀풀 나는 배터리여서 좀 안타깝고, 근데 많은 여기 미국의 이 트위터 여론은 인산철이거나 인산철 LFMP죠. 망간을 더 넣어서 좀 더 개선된, 혹은 셀2팩에서 더 개선된 거를 기대했지만, 근데 아마 이 스탠다드 레인지에서도 스페이스를 굉장히 많이 차지했었거든요. 그때 먼로 할아버지가 유튜브에서 보여준 배터리 팩을 다시 보니까 공간이 이게 또 애매하긴 하겠구나.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대하는 건 LFMP나 뭐 그런 거였는데, 다시 한번 그 100% 충전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그걸 기대했으나 아마 거의 높은 확률로 LG 거 같습니다. 그나마 좀 더 이제 쉴드를 치면 주행거리가 좀 줄었지만, 저게 인증 문제도 있어서 보수적으로 잡아서 저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막상 인증을 받으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배터리가 어디 거냐 보다도 가격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모델 Y는 풀로 받거든요. 모델 Y 롱레인지가 풀로 받으면은 페더럴 텍스 크레딧만 생각을 해도 차이가 없습니다. 과연 모델 3가 이게 팔릴지, 왜 가격을 저렇게 측정을 했는지. 지금 모델 Y가 엄청나게 팔린다라는 건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모델 3, 물론 전보다 가격을 많이 깎은 건 사실입니다. 요 가격대죠. 47,000불 좀 없는 요 가격대인데, 그래도 풀 크레딧이 여긴 다 존재하는데, 롱레인지 여기서 풀 크레딧 받으면 이걸 사지 않을까 싶은데, 좀 가격 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분위기는 그런 거였지만, 좀 꼼꼼히 잘 살펴보니까 LG 배터리인 것 같다. 그래서 좀 가격 조정이 있긴 하겠지만 잘 팔려서 또 LG의 매출을 잘 늘려줬으면, 또 테슬라도 같이 이렇게 윈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본이라고는 하는데 글쎄요, 워낙에 파나소닉이 생산량을 늘리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얘기가 워낙 많이 흘러나와서 LG일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6월이면은 매뉴얼이 다시 한번 나오지만, 그러면은 거의 99% 뭔지 알 수 있으니까 알게 되면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아쉬운 건 가격 정책이 좀 아쉽다. 그리고 참 중국의 손을 벗어나기가, LG가 만들었어도 중국의 그 향을 빼기가 참
어렵긴 어렵구나라는 걸로 대체적으로요. 근데 또 업데이트가 되면 테슬라는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미국의 인플루언서를 보니까 상담을 해봤는데 이거 롱레인지 주문하면 LFP냐 100% 충전할 수 있냐. 왜냐면 하이니켈은 안전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90% 충전만 권장하거든요. 정말 멀리 가는 거 아니면 여행 아니면. 근데 일부 이게 혼선이 있는지 세일즈 펄슨이 이게 LFP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서 좀 더 혼선이 강해졌던 것 같은데, 그리고 테슬라가 마스터 플랜 3에 보면은 3랑 Y를 다 LFP로 할 것 같은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더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LG가 유력하지 않을까. 일본은 아닌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일 것 같은 생각이 다시 한번 좀 정확히 보니까, 특히 이제 무게가 아무리 인산철을 잘 만든다 해도 무게가 안 드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다음은 제가 느끼는 이런 은행 위기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지금 세이빙 어카운트 얘기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저희 이 아버지께서도 좀 전달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페드가 금리를 못 올릴 거라는, 은행 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못 올릴 거라는 듯한 뉘앙스를 좀 너무, 물론 이해는 하지만 한국에 유리한 쪽으로, 이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타격을 입을 게 생각이 나서, 그래서 계속 그렇게 미국의 부정적인 얘기를 너무 좀 색깔이 씌인 상태로 한국의 경제 유튜버 분들이 좀 그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으나 조금 조심스럽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체감하기로는 실제로 물가가, 서비스 물가가 세기 때문에 뭐 이미 페드워치도 아주 높은 확률로 90% 넘게 올린다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역시 예상대로 올렸고, 거의 이건 16년 최고치입니다. 이런 게 여기서 이미 느껴졌고요. 조그만한 은행들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왜 애플의 세이빙 어카운트를 왜 갖고 왔냐면은, 이미 어느 정도 이게 예측이 됐던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뉘앙스가, 그런 느낌은 이미 옛날부터 받고 있었다는 거죠. 이 핀테크를 필두로. 사실 요즘 은행이 은행 역할을 하나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왜냐면 여기 보면은 애플이 뭐라고 한 거 아니야? 애플도 세이빙 어카운트를 이제 열 수 있습니다. 참, 애플의 화려한 심플하고 인터페이스와 애플이 어느 정도 약간 보증, 애플의 브랜드 네임이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4.1%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왜냐면은 대부분의 지금 큰 은행, 지금 이 FRB를 인수한 체이스도 그렇고 이런 큰 은행들의 세이빙 어카운트 이자가 형편없습니다. 애플도 광고하는 게 지금 내셔널 에버리지의 10배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주변을 보더라도 큰 은행을 사실상 돈이 흘러가는 창구, 특히 한국 분들은 외환 업무도 한국과의 연결이 있으니까 돈을 뭐 주고받는다든지 안전성 때문에 그냥 큰 어카운트라든지, 아니면 체이스에게 저는 정말 감사하죠. 체이스가 이 마일 게임, 크레딧 카드에서 주는 혜택이 엄청 크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 쓰라고 꼬시느라고 리워드 보너스를 엄청나게 주거든요. 덕분에 호화 여행을 비싼 호텔이라든지 비즈니스 티켓을 이 크레딧 카드로 타고 다니는, 리워드를 모아서요. 꾸역꾸역. 물론 머리를 엄청 써야 됩니다. 그게 쉽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정말 머리가 터져서 이렇게 쓰느니 차라리 돈을 많이 벌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래도 잘만 쓰면은 엄청나게 할인된 걸로 초호화 호텔과 비즈니스 플라이 티켓을 구할 수 있게 되니까 또 그 맛에 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서, 그래서 그런 걸로 유명하죠. 체이스나 이런 빅뱅크들이 이런 보너스라든, 특히 체이스가 이 동네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가 아니면은 사실 거기다 돈을 쟁여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세이빙 어카운트 여니까 불과 며칠 만에 뭐 $400 million, $500 million 그러더니 이제는 이게 연지 4일 만에, 그런데 진짜 며칠 만에 이제 $1 빌리언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만드는 세이빙 어카운트, 여기에 지금 환율로 1조 3천억 원 이상 들어간 거죠. 실제로 애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뭐 과거에 좀 안 좋은 사태, 게임스탑을 못 팔게 버튼을 뽑아버리는 야이 미친 이런 로빈후드도 있죠.
로빈후드도 골드 같은 멤버는 뭐 4.4% 지금 주나요? 이제 금리 인상했으니까 거긴 플로팅 레이스를 하니까 4.56% 주겠네요. 이런 핀텍을 타고 나 돈 많이 주니까 돈을 우리한테 넣어주세요 하는 이런 스타트업이나 핀텍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서 이미 돈이 글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금도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애플도 여기 이제 발을 얹었죠. 그래서 동네 은행들이 뭐 거기에 돈을 쟁여놓으시는 분이 지금 망하는 은행들에 대해서 SVB도 그렇고 그런 은행이 있었냐라는 게 여기 오래 사신 분도 저런 은행이 있었냐라는 평이 많고요. 누구도 주변에서 그 은행을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에 더 이제 물론 이제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듀레이션 프로블럼과 경영 방만 그런 거를 물론 페드가 금리를 빨리 올렸다고는 하지만 이분들은 전문가들인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서 그게 첫 번째로 망하게 된 계기고 더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이러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상업용 부동산에 이런 데 이제 투자하게 됐는데 예, 저도 일론 머스크 말에 그때도 얘기했지만 동의를 그건 정말 많이 합니다. 그거는 제가 체감하기에 위험한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 일단 이 세이빙 어카운트, 그러니까 주변 요 은행들만 봐서는 체감을 못하고 이미 이런 흐름들이 꽤 몇 년 동안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러다 그러니까 페드가 금리를 빨리 올려서 좀 타격이 빨리 온 거고 이게 그러니까 매를 빨리 맞게 된 거지 어째 분위기는 요상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체감하기에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을 가면은 상업용 부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말이 많은 놀드스트롬이 고급 백화점인데 이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나갑니다. 재계약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홈리스 문제라든지 요즘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이 정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공동화라고 해야 될까요? 도심 공동화 그냥 안 좋아 보이는 게 보이거든요. 많은 이런 리테일 아니면 럭셔리 디파트먼트가 다 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놀드스트롬은 얘기하는 게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사업을 뭐 축소시킨 게 아니다. 근데 이제 확장하는 거 보니까 렉을 약간 좀 2월 상품이라든지 약간 아울렛스러운 렉 스토어를 여기 산마테오라든지 저 길로이라든지 여기 캘리포니아 그 외에 계속 이제 더 확장하는 건 맞는데 고급은 아니네요. 여튼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을 가보면은 점점 휑해지는 게 여기 약간 느낌이 쎄하다라는 느낌은 계속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직접 그게 일상생활에서 그게 느껴지는 것을 연결하려는 유튜버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커 빌딩 같은 경우는 뭐 60%가 비어 있다라든지 지금 공실률이라고 그러죠. 한국으로는 베이컨시 레이시 30%를 웃도는 이건 정말 센 거죠. 그리고 뉴 레코더 하이를 찍었답니다. 오피스 베이컨시가. 근데 실제로 동네를 가도 다운타운을 가도 느껴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체감하기로는 이런 FRB 같은 뱅크들은 이미 뭐 일반 고객들의 뭐 어떤 존재감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은행들이 이자를 잘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애플마저도 발을 들인 핀텍 이런데 이미 일반 많은 사람들이 이런데 다 계좌를 쉽게 스마트폰으로 쉽게 이체도 가능하고 열기도 이제 쉬워진 시대라서 거기에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보고 특히 이제 높은 이자를 필두로 얘네들은 페드가 금리를 올리면은 대체적으로 다 따라 올립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기쁘게 아주 헐값에 자기는 덩치가 크니까요. JP모건 뭐 미국 최대 투자 은행이자 완전히 은행 1등이죠. 자기들은 뭐 듀레이션 프로블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덩치가 크니까 잘 견디니까 이런 친구들을 좀 싸게 사서 그런지 이게 기분이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견딜 수 있으니까 체급이 되니까 그래서 좋아하시는데 이런 뱅크들의 이미 어느 정도는 예측이 돼서 이게 그렇게 체감되지 않느나 다운타운에 가보면 그리고 여기에 돈이 많이 몰려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규모도 크다는데 이거는 나가보면 좀 쎄한 느낌이 든다고 현지 여기서 제가 느끼는 바를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